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의 소장 이청문입니다. 오랜만에 시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뭐 인문학이다, 불교 이야기다, 뭐 재미난 영상 꾸며본다고 했는데 시세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유가 하락에 관계되어서 시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이 뭐 마이너스까지 간 건 같은데 마이너스 같은 이라고 하면 그냥 주겠다는 거죠. 오히려 돈하고 유가하고 서로 같이 주겠다는 뜻이죠. 과연 그렇게 왜 일어나는지 원인부터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유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순서는 먼저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언론 보도 오늘 날짜 주요 언론 보도를 살펴보고 유가 하락에 대한 원인, 유가 하락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유가 하락에 관련된 주요 언론 보도 내용 오늘자 신문을 보면 원유 ENT 뭐 ETF 투자 경보가 나타나는데 이거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간접 투자 상품으로서 쉽게 말해서 원유와 관련된 연계된 그 간접 투자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거는 차제에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리고 투자 경부에서 금융과 마이너스 손실 정도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와 같이 회복되려면 현재 유가가 4배 정도 이상 상승을 해야만 원금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가 폭락이 이어지고 문 밖에 디플레이션을 조심해야 된다. 이 디플레이션 와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뭐 디플레이션은 말인지 물가가 하락하고 장기 침체가 와가 있다는데 유가 폭락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이너스까지 나와 있다는 거죠. 왜 마이너스까지 나와 있다는 이유는 바로 이것 같아요. 보면 뭐 왜 그러냐면 현재 원유를 생산해 가지고 얘가 저장고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지금 미래에 오를 걸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유를 자꾸 생산하니까 이거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버림 환경오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저 갖고 가라. 뭐 돈도 그냥 줄 테니 갖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래에 돈 버는 방법은 이와 같이 저장 시설을 하고 뭐 저장 시설을 하고 있는 업종이나 저장을 하고 있는 업체만 돈이 있다면 저장하고 있는 시설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저 신문을 보면 재선이 급한 트럼프 이란 함정을 쏴버려야 하니까 유가 급반등이 됐다라고 얘기인데 뭐냐면 트럼프가 뭐 우리가 중동에 그 미국 그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작전 구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렇게 그 최속준에 이렇게 와가 설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로 선거시기는 쏴버려라고 했거든요. 이게 중동에 쏴버리면 어떻게 일어나죠? 또 뭐 원유를 생산할 수 없으니 유가가 급반등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 어떤 언론 내용을 보면 올해가 국제유가 전반적으로 대비를 해서 43% 정도 하락을 해서 35달러 정도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유가가 하락된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 침체죠. 그렇죠? 수요 침체. 최근에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수요가 안 일어나니까 공장이 다 멈췄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 수요량이 줄어진 거죠. 이 수요가 이 공급이 있던 수요량 자체가 줄은 거죠. 자체가 줄어졌다 그러면 줄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균형 가격이 떨어졌다면 여기서 수량이 가격이 피고 수량이 Q인데 이렇게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또 더 큰 원인은 뭐냐면 수요량이 줄은 뿐만 아니라 수요 자체가 줄은 거죠. 수요량이 줄은 수요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균형점이 있다가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 증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저 산유국들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돈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공급을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공급은.
공급은 수요도 줄고 공급 늘으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면 돈이 필요한데 더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팔아먹기 위해서 공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보면 어떤 거는 러시아의 계략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의 계략이 뭐냐면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러시아가 그 유럽의 그 가스 파이프를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가스 파이프를 깔아가지고 전력가스 팔아먹는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이런지 미국이 좀 미흡죠. 그래서 미국 미우니까 자꾸 원유를 감산하지 않고 더 공급하면 뭐가 일어나냐? 미국은 바로 전 세계의 셰일가스가 최고로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미국의 셰일가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오히려 미국이 역수입국의 수출국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 셰일가스 생산 업체들은 뭐냐 하면 바로 민간들이 하잖아요. 민간들이 하니까 이게 다 이 최소한 이 유지가 되려면 70불이 돼야 된다 그러거든요. 1배럴당. 그런데 이게 다 망해져 버리면 결국 셰일가스가 못 만들으니까 결국은 러시아는 살아남지 않냐. 바로 그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러시아에서나 저 산유국들이 왜 이 감산을 합의를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또 합의를 실패한 이유가 이 셰일가스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조져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차피 또 공급은 이렇게 공급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인데 그래서 공급 자체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증가하는 것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유가가 제가 보기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유가 하락으로 인한 그 원인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우리가 그 영향을 볼까요? 영향을 보면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나비 효과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비가 어디 날개짓을 딱 이렇게 하고 나면 뒤에 공기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나비 효과는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조그만 나비의 날개짓수로 인해 가지고 다른데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과거에 보면 미국이 어떤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니까 지금 미국 하락하니까 세계 경제는 독감이 일어났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일본은 기침하고 한국은 독감이 걸린다. 그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대충 사보면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따져보는 거는 손해보는 척을 따져보죠. 손해보는 척 태양광 업체들 손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광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수입이 뭐냐면 S&P에 달려있거든요. S&P. S&P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전에서 전력을 사주는 그런 가격입니다. 근데 그 발전 단가가 우리가 석유로 인해 가지고 발전 단가가 떨어지면 이 태양광 업체들은 한전으로부터 받는 가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선업도 플랜트 업종 이 관련된 우리가 이제 각종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중동에서는 여러 가지 플랜트 석유화학 관련된 시설을 정단하든지 또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배를 많이 건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이 중동에서 그런 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잘 안 만들어든지 해외 플랜트 업체 바다에서 채굴한 걸 안 하다 보면 이런 업종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익을 보는 업체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원유를 기초로 하는 화학 제품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원유를 바탕하는 게 대부분 생활은 다 원유 기본 제품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떤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반등에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이란 계속성화가 접근하는 걸 귀찮으니까 확 사버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급반등이 일어나다시피 이 플랜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를 설명해야 되냐면 이 셀
이 채굴 업체들이 망하면 어떤 일이냐? 그럼 이제 책을 또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망하는 일순간이거든요. 근데 이 업체들이 다시 살아남으려면 상당히 힘든 거죠. 그러다 보면 유가는 다시 생산이 안 되면 얼마든지 일마들이 다시 올릴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급반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는 이러한 유가 하락에 대해서 어떤 생산 구조를 대해서 다시 짜봐야 된다는 거죠. 자, 유가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이 그 경제 구조라든지 그런 거를 파트별로 다시 재행성, 리사이클을 등등 하면 다시 재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은 제가 뭐 도덕경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걸을 연자 이 대자연은 다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스스로 다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 오염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지구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묘적인 작업을 일으킨 거죠.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나와가지고 뭐 그저께 말했다시피 뭐 160km 떨어진 인도의 그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듯이 지구가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해서 이렇게 자생력 기원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 계속 앞만 보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충격에 대비해서 맷집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유가 이야기 하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